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억만장자이자 중도 우파 거물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뒤늦은 대선 도전, 민주당 경선 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갑작스러운 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좀 뜬금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뜬금없죠. 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지난 8개월여 기간 동안에 걸쳐서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올해 올해 들어서 그 준비된 6번의 대선 경선 토론 디베이트 중에서 이미 4번이 치러졌고요. 네. 이제 2번이 남아 있는 상황.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이른바 빅3도 지금 형성이 됐고요. 여기에 피트 버티저지 인디애나주의 사우스밴드 시장이 다크호스로 지금 빅3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경선이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남았죠. 얼마 안 네.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한창 민주당 경선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뛰어들었을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를 놓고 봐도 주요 후보들 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심지어 피트 버티저지까지 주요 후보들이 모두 1대1 맞대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거나 또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유력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아무리 봐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나와야 할 이유를 찾기가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왜 나왔을까가 굉장히 좀 궁금한 아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네. 할 거예요. 민주당 후보들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맞대결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조 바이든과 피트 버티저지는 중도 보수 모더레이트한 후보들이고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버니 샌더스는 진보파죠. 진보적인 후보들. 그래서 균형도 아주 절묘해요. 중도적인 보수적인 2명, 진보적인 2명.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민주당 경선이 상당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왜 나왔을까? 사실은 대선 경선 이런 중요한 어떤 캠페인에서 네.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보통은 그런데 이제 한 2가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존 후보들이 너무나 약체여서 네. 누가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들 때, 그럴 때는 어차피 누가 돼도 질 게 뻔하다 그러면 이길 네. 만한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민주당 유권자 입장에서는 저 중에 누가 돼도 안 되겠다 그러면 네. 다른 사람 없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그러니까 뭐 상대 후보와 싸울 만은 한데 우리 쪽의 후보가 뭐 3명이든 4명이든 그 3, 4명이 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뭔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 네. 그래서 누가 후보가 돼도 참 지지하기 싫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신선하고 좀 도덕적이고 이런 후보를 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네. 기존의 지금 그 후보들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죠. 만족하지 못할 때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어느 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네.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고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의 지금 민주당의 경선의 유일한 약점이라 그러면 네. 주요 후보들이 죄다 70대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죠. 네. 뭐 버니 샌더스가 가장 나이가 많아요. 이제 70대 후반입니다. 78. 그 조 바이든이 77.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제 70살이고요. 네. 피트 버티저지만 이제 아주 어린 후보고. 그래서 유일한 약점이 70대 노인들이 지금 판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거. 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뭐 한 40대 정도 아니 뭐 50대 정도만 되더라도 그렇게 좀 젊은 후보였다면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도 78이에요. 그러니까요. 최고령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뭐 굉장히 나이 들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그 나이 드는 티가 나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버니 샌더스 가 가장 나이 많고 1941년 9월생,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1942년 2월생, 네. 조 바이든이 1942년 11월생. 조 바이든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마이클 블룸버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네. 뭐 그러니까 연령을 놓고 봐도 신선한 느낌도 안 들고 하니까 그래서 참 뜬금없다.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같은 경우에는 억만장자란 말이죠. 그 대열에 껴있는데 좀
78세 고령에 네. 굳이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아도 남은 여생을 그렇죠.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뛰어든 거에 대해서 네. 대체적인 여론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본인은 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또 민주당 쪽에서 강력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원한다면 네. 제발 나와달라고 그러면 또 뭐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민주당 유권자들이 마이크 블룸버그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도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5위권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빅3는 물론이고 피트 버티저지나 뭐 톨시 게바드 같은 의원보다도 지금 미치고요. 그러니까 한 6위권, 6, 7위 뭐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략 한 4% 정도. 네.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제 공식적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를 이제 확정한 이후에 여론조사 나오는 것을 보면 한 4% 정도 지지예요. 뭐 첫 스타트 치고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등장을 그렇게 기다려왔다거나 환호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화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백악관을 탈환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하나가 돼서 대선에서 이기자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 대선 경선의 가장 큰 모토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 실제 지금 현재 상황은 중도 보수 앞서 말씀드린 조 바이든과 피트 버티저지가 보수적인 후보들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가 진보적인 후보들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 바이든이 지금 상당히 주춤거리고 있고 네. 엘리자베스 워런이 기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진보가 유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도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네. 그러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지금 전국이 펼쳐지고 있지만 네. 조 바이든 상처를 입었죠.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뭔가 지금 좀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조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이던 2016년에 우크라이나 당시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한 것도 지금 드러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 그동안 펼쳐진 토론에서도 굉장히 잘하지 못했어요. 인상적이지 못했고 횡설수설하고 중언부언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많이 지금 좀 이 지지율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이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뭐 오랜 진보의 아이콘으로서 네. 이번 경선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는 주역이고요. 메디케어 포 올이라든가 IT 공룡 기업들을 분할해야 된다든가 이런 혁신적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론도 가장 잘하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뭐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뭐 네. 이분은 뭐 머리도 가장 뛰어난 데다가 워낙 말도 잘하기 때문에 계속 승리 엔진. 그래서 조 바이든이 어제는 CNN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엘리트다. 엘리트적인 생각에 꽉 차 있다. 이래서 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는 너무 엘리트라는 걸 갖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엘리트이기 때문에 엘리트적인 관점으로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런 식의 지금 조 바이든이 이제 공격을 하고 나섰는데 그만큼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제 앞서가고 있는 분위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 지금 나오는 분석이 뭐냐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이제 메디케어 포 올, 메디케어 포 올을 위해서 뭡니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네. 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최근에 그걸 밝혔잖아요. 네네. 결국 그 부유세 같은 거를 증서해서 최상위층에게서 세금을 3%에서 6% 정도 부과함으로써 거기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 아니었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인데 네. 이제 기득권층은 여기에 반발하는 거죠. 빌 게이츠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세금 좀 제발 더 거두라고 항상 얘기해 왔는데 네. 막상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니까 빌 게이츠도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최근에 공개석상에서 자기는 지금까지 100억 달러 세금을 냈고 그 2배를 내야 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지만 엘리자베스 워런의 계획대로 하면 내가 1000억 달러 나 그 이상 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진다. 내가 얼마나 남지 산수를 해봐야 되겠다. 뭐 농담을 하면서 좀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워런 계획대로 하면 3% 6% 퍼센테이지만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자기들 재산이 있기 때문에 3% 6%면은 1000억 달러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건 너무 심하다.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면 혁신적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고 제프 베이조스 그 아마존 창업주죠. 제프 베이조스가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대통령이 되면 70억 달러를 지금 이 세금 내야 됩니다. 네. 이 6%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도 발등에 불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 블룸버그에게 올 초에 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를 이 제프 베이조스가 권유했다는 얘기가 지금 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월가의 억만장자들
뭐 빌 게이츠도 그렇고 제프 베이조스도 그렇고 민주당 경선 판도가 너무 좌파적이고 진보적이다. 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좋다는 게 아니라, 근데 민주당 후보 중에도 역시 보수적인 좀 중도 보수적인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고 엘리자베스 워런 같이 확실한 진보파가 대통령이 돼서 메디케어 포 올하고 그걸 위해서 부자들에게 세금 부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월가에서는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월가 억만장자들은 엘리자베스 워런이 대통령 되면 큰일이다. 이제 이런 생각. 아하. 그래서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엘리자베스 워런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출마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글쎄요. 뭐 이건 아직까지는 뭐 의혹이지만 네. 예, 좀 앞으로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연 마이클 블룸버그가 어떤 캠페인을 전개하고 누구를 주로 공격할 것인가. 아마도 예상으로는 마이클 블룸버그가 엘리자베스 워런을 좀 타겟으로 삼지 않겠는가, 좀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그 있습니다. 말인즉슨 네. 그렇다면은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어떤 민주당의 어떤 기득권층의 어떤 대안적인 성격이다라는 네, 그렇죠. 그런 말이겠네요. 그런 있죠. 그래서 기득권층, 네. 기득권층인데 이제 기득권층에서도 좀 양심적인 기득권층, 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양심적인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이 마저도 빌 게이츠마저도 엘리자베스 워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불안한 거죠. 엘리자베스 워런이 대통령이 되면 아, 자기도 큰일 나겠구나 하는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 보이고, 네. 그렇게 되면 본선에 나가면 뭐 확률이 반반 아니에요, 결국.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이니까 5대5의 확률이니까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워런 대통령 탄생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의 최상위 부자들의 불안감이 대단하고, 현재 추세와 지금 분위기로 볼 때 조 바이든이 엘리자베스 워런을 이기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워런이 본선에 나가는 것 자체를 지금 막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엘리자베스 워런이 본선에 나가면 아, 이거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아예 못 나가게 막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마이클 블룸버그를 내세워서 이 결국 엘리자베스 워런의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 자체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블룸버그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억만장자긴 하지만 네. 이 사람도 상당히 그 리버럴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나오면 엘리자베스 워런의 표를 좀 갉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마이클 블룸버그가 후보가 되건 조 바이든이 후보가 되건 네. 워런만 떨어뜨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마이클 블룸버그 외에도 에릭 홀더 전 법무부 장관, 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법무부 장관이죠. 흑인입니다. 이 사람 흑인이지만 역시 그 기득권층이죠. 민주당 기득권층이면서 중도 보수 성향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출마한다. 뭐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 예. 전 후보의 등장 가능성도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역시 엘리자베스 워런이 후보가 되는 걸 싫어하는 그런 그 세력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민주당 쪽에. 언론도 사실은 기득권 아닙니까? CNN이나 뭐 네. NBC, MSNBC,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는 뭐 아마존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주요 언론들 보면 엘리자베스 워런에게 상당히 비우호적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경선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마이클 블룸버그가 나왔다. 좀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기득권층의 의견은 그런 거잖아요. 네. 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너무 극진보적이기 네. 때문에 뭐 네. 본선에 진출하거나 혹여나 대통령이 되면 네. 그래봐야 우리한테 좋을 게 없다. 네, 그런 예, 생각을 이런 합니다. 건데 네. 그럼 중도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네.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뭐 대선에서 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면 이게 과연 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백악관을 탈환해야 되는데 네. 엘리자베스 워런은 이기더라도 별로 좋을 게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 그 진보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 지도부나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다 기득권층이니까 자기들에게 별로 유리할 게 없다. 그래서 그러면 조 바이든이 되면 좋겠는데 조 바이든이 안 되니까 그럼 마이클 블룸버그를 밀어볼까 이런 건데, 마이클 블룸버그가 과연 후보가 되면 그럼 민주당에게 좋은 거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2016 대선 경선의 데자부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힐러리와 버니 샌더스가 맞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버니 샌더스가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포지션이었죠. 굉장한 그 돌풍을 일으키면서 바람을 일으켰고요. 힐러리는 경선을 하면서 굉장히 좀 버니 샌더스에 밀리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어요. 힐러리 같은 경우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8년을 이어왔고 거기서 국무장관을 했었고, 그러니까 실세 중에 실세고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고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
일반 사람들은 좀 버니 샌더스를 상당히 좀 좋아했었고 지지했고 그런데 민주당은 지도부가 절대적으로 힐러리를 원했어요. 그 당시 이제 뭐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힐러리를 지지했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노골적으로 힐러리를 그 후원하면서 사실 경선에까지 개입을 했죠. 경선에 개입했고 그것 때문에 이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 같은 일부 주에서는 샌더스를 지지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등록하는 것 자체가 안 됐고요. 등록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공정했던 사례가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힐러리가 이제 점점 이제 이런 불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후보가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자 샌더스 후보 지지자도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샌더스 후보가 결국 막판에 가서 자기는 이제 힐러리 지지한다. 일단 트럼프가 되는 걸 막아야 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샌더스 지지자들이 그런 샌더스의 힐러리 지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샌더스를 지지하던 진보적인 그 민주당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뭐 기권을 한다든가 실제 대선에서는 그러면서 결국 대선 본선에서 이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는데 왠지 지금도 그런 느낌이에요. 민주당 지도부는 뭔가를 그러니까 2016 대선 경선 때도 이미 힐러리가 돼야 된다는 걸 정해놓고 시작을 했던 거. 그래서 버니 샌더스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워런이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중도 보수 차라리 피트 버티저지 같은 사람은 모더레이트한 후보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근데 아무래도 피트 버티저지가 좀 돌풍을 일으킨다고는 하지만 워낙 나이도 젊고 아직은 네. 좀 새파란 인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서 마이클 블룸버그로 지금 대신 등장시킨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 비슷하잖아요. 민주당 지도부가 무언가 좀 개입을 해서 이 끌고 간 그런 경선과 비슷하게 마이클 블룸버그가 지금 나와가지고 네. 판을 지금 흔들어 놓으려는. 그러니까 2016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개입을 하면 이 민주당도 힘들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이미 기억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뭐 유권자 등록 자체를 뭐 엘리자베스 워런 쪽 사람을 안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뭔가 좀 판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글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민주당의 중도 성향 또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진보 성향도 상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네. 미국엔 진보 정당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과정을 보면 이탈하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워런을 찍어주고 싶었던 사람들이 과연 마이클 블룸버그를 찍어줄 것이냐. 네.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되면 또 안 찍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16년에 대자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좋은 건 맡기는 거죠. 민주당 지도부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맡겨서 누가 선택이 되건 이게 유권자 선택이라 그러면 받아들이고 유권자가 선택해 준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서 선거에 나서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2016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 패한 것이고 지금 2020년에도 또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권자들은 무언가 엘리자베스 워런 같이 이제 좀 진보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 같은데 뭐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경선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으니까 좀 두고 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엘리자베스 워런을 원하는데 그걸 민주당 지도부가 좀 틀어버리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마이클 네.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선택은 민주당에겐 결코 유리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원하는 걸 지도부가 기득권이 나서서 또 이걸 바꿔버리려는 그런 네.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글쎄 아무튼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어디로 갈지 상당히 재미는 있게 됐지만 민주당이 과연 이 블룸버그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글쎄요 예측 불허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주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